요즘 계단 몇 칸만 내려가도 무릎이 찌릿하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바로 관절염을 키우는 시작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산에 다니고 어떤 분은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이 차이는 운이나 체질이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건 보이니까 크림도 바르고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릎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연골이 닳는 거예요. 다만 눈에 안 보이니까 방치하시는 겁니다. 얼굴 주름은 미용의 문제지만 무릎 주름은 삶의 질 문제입니다. 저는 30년간 관절 퇴행을 연구해온 이승민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릎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자세,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습관, 계단 내려가는 방법, 소파에 앉을 때 다리 꼬는 버릇이 모두 무릎을 망가뜨리죠.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치아처럼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지금 있는 연골로도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무릎 건강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생활 속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고 돈 들릴 일도 없습니다. 5년 후에도 건강하게 걷고 싶으신가요? 손주들 손잡고 공원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릎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무릎 때문에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증상이 제일 힘드신지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며칠 전에 만난 68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 사연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대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방 안을 10분은 왔다 갔다 해야 겨우 무릎이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정자님은 처음엔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툭 꺾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 아찔하셨겠죠? 그래도 정자님은 그냥 참으셨어요. 병원 가기도 귀찮고 또 뭐 괜찮아지겠지 싶으셨대요. 그렇게 6개월을 버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가시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제야 정자님은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저한테 오셨을 때 무릎을 살펴보니까 연골이 꽤 많이 닳아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상태였어요. 제가 정자님께 평소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는 쪼그려 앉아서 하시고요. 빨래도 바닥에 털썩 앉아서 계시고 텔레비전도 온돌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보신대요. 장 보러 가시면 무거운 짐을 한쪽 손에만 잔뜩 들고 오시고요. 이거 무릎한테는 매일매일 고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저는 정자님께 딱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매일 10분씩 평지로 걷기, 쪼그려 앉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 저녁마다 무릎에 따뜻한 찜질 15분 해주기. 이 3가지만요. 정자님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과연 나아질까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예전보다 덜 뻣뻣하다고 느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계단 내려갈 때 그 무서웠던 꺾이는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요? 시장도 혼자 씩씩하게 다니시고 손주들 데리고 공원에도 가신대요. 수술도 안 했어요. 특별한 치료도 안 했어요. 그냥 생활 습관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무릎 건강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 문제라는 거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자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무릎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릎 살인범은 바로 쪼그려 앉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청소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 닦을 때, 마루 걸레질할 때, 빨래 넣을 때요. 10중 8구 쪼그려 앉으시죠?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완전히 접히잖아요. 이때 무릎 뒤쪽 관절에 얼마나 큰 압력이 가해지는지 아세요? 평소보다 무려 7배에서 8배나 더 큰 하중이 실려요. 체중이 60kg이면 무릎엔 400kg이 넘는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성인 남자 5명이 여러분 무릎 위에 올라탄 거나 똑같아요. 끔찍하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바닥 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의자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관절염이 2배나 빨리 진행된다고 해요. 특히 쪼그려 앉는 동작을 하루에 10번 이상 반복하면 연골이 순식간에 닳는다는 거예요. 72세 김춘자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은 30년 넘게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를 쪼그려 앉아서 하셨어요. 30분씩이나요.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아파도 그냥 참으셨대요. 평생 해온 방식이니까요. 그러다 60대 후반 어느 날 무릎이 갑자기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보니까 연골이 상당히 마모돼 있었어요. 제가 청소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죠. 긴자로 달린 걸레로 서서 닦으시라고요. 빨래 건조대도 높이를 올리시라고요. 춘자님이 처음엔 손에 안 익는다고 불편해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 만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후엔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긴자루 걸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쪼그려 앉는 습관 버리세요. 청소할 땐 긴 도구, 낮은 작업엔 작은 의자. 이것만 지켜도 10년 후 무릎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위험 습관,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릎 아프면 쉬어야 한다. 움직이면 더 나빠진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무릎은 움직여야 살아요. 관절액이 기름처럼 관절을 적셔주는데요. 이게 움직일 때만 순환돼요. 가만히 있으면 관절액이 고여서 연골은 영양 결핍 상태가 되는 거죠. 근육은 또 어떻고요? 쭉쭉 빠져버려요. 서울대학교 노년의학센터 연구를 보면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력도 유지되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요. 69세 박영수님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산책을 즐기시던 분인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자 겁이 나서 운동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고 통증은 오히려 2배로 심해졌어요. 계단은 물론 평지도 못 걷게 되셨죠. 제가 하루 5분만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집 앞 한 바퀴만요. 처음엔 너무 아프다고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됐어요. 한 달 만에 30분 걷기 성공하시고 통증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두 가지 나쁜 습관 말씀드렸는데요. 쪼그려 앉기하고 운동 안 하기.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예전엔 다 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습관 알아볼까요? 세 번째는 찜질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무릎 아프면 무조건 뜨겁게 찜질하시죠? 이게 때로는 독이 돼요.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무릎이 붓고 열나면 염증 때문이에요. 이럴 땐 찬 찜질로 불을 꺼야 해요. 얼음 주머니 15분이면 붓기가 싹 빠져요. 반대로 만성적으로 뻐근하고 굳어있을 땐 따뜻한 찜질로 풀어줘야 하고요. 대한물리치료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온찜질이 혈류를 25%나 늘려서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붓기 있을 때는 정반대 효과가 나요. 75세 김은자님이 딱 이 실수를 하셨어요.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펄펄 나는데 뜨거운 찜질만 계속하신 거예요. 당연히 붓기는 더 심해지고 통증은 배가 됐죠. 병원 오셨을 때 염증이 심각했어요. 제가 당장 얼음 찜질로 바꾸라고 했어요. 하루 3번, 15분씩. 3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일주일 후엔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제야 온찜질로 바꿨더니 확실한 효과를 보셨고요. 기억하세요. 급성으로 붓고 열나면 찬 찜질, 만성으로 뻐근하면 따뜻한 찜질. 거꾸로 하면 독약이 됩니다. 네 번째는 칼슘하고 비타민 D 무시하기예요. 많은 분들이 연골만 생각하시는데 뼈가 약해지면 관절 전체가 무너져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의 시멘트 같은 거예요. 특히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흡수도 안 돼요. 그러면 뼈도 약해지고 근력도 떨어지죠.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은 관절염 통증 위험이 1.7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 부족이래요. 충격적이죠? 70세 이명자님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우유도 잘 안 드시고 햇볕도 거의 안 쬐셨어요. 집 안에만 계시다 보니까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D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저는 명자님께 간단한 처방을 내렸어요. 매일 우유 한 잔, 계란 한 개, 멸치 한 줌. 그리고 날씨 좋은 날 20분 햇볕 쬐기. 비타민 D는 햇볕만 쬐도 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3개월 후 재검사했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고 온몸에 힘이 생겼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우유, 계란, 멸치, 두부 매일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햇볕 쬐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통증을 참는 거예요. 무릎 통증은 경고등이에요. 빨간불 깜빡이는데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완전히 고장 나듯이 무릎도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노인건강연구의 자료를 보면 초기 통증 방치한 환자 10명 중 6명이 3년 안에 수술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한 경우엔 10명 중 8명이 수술 없이 건강하게 지낸대요. 엄청난 차이죠? 66세 정영수님은 1년 넘게 참으셨어요. 조금 아픈 게 뭐 대수냐 싶으셨대요. 진통제로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병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죠. 영수님이 후회하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진작 왔으면 수술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무릎 통증 2주 넘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거나
밤에 잠 못 잘 정도면 위험 신호예요. 진통제는 통증만 가릴 뿐 연골 손상은 계속 진행돼요.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 오늘부터 버리세요. 초기엔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져요. 하지만 늦으면 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무릎 망치는 5가지 습관 정리했어요. 쪼그려 앉기, 운동 안 하기, 찜질 거꾸로 하기, 영양 무시하기, 통증 참기.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해요. 그런데 나쁜 습관만 끊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무릎을 살리는 좋은 습관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릎을 되살리는 실천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명줄, 하루 10분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걷기면 돼요. 걷기는 무릎에 부담 없이 관절을 움직여주는 마법 같은 운동이에요. 걸을 때마다 관절액이 연골 구석구석을 적셔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마치 엔진 오일처럼요. 단, 제대로 걸어야 해요. 언덕길, 계단은 무릎의 독이에요. 평평한 길을 천천히 걷는 게 정답이죠.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평지가 최고예요. 처음부터 30분 걷겠다고 욕심내지 마세요. 무릎 아픈데 갑자기 무리하면 역효과예요. 처음엔 5분, 집 앞 한 바퀴면 충분해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73세의 강순옥님은 1년 넘게 거의 안 걸으셨어요. 무릎 아파서요. 제가 집 앞 편의점까지만 왕복해 보시라고 했어요. 3분 거리였거든요. 첫날은 정말 아프셨대요. 그래도 매일 그만큼만 걸으셨어요. 일주일 후엔 익숙해지고, 2주 후엔 거리를 조금 늘리고, 한 달 만에 10분, 3개월 후엔 20분씩 걷게 되셨어요.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도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아침 햇살 아래 가볍게요. 날씨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매일 10분이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생명줄, 의자 생활로 바꾸기예요. 쪼그려 앉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뭐하고 앉으라고요? 의자예요. 의자에 앉으면 무릎 각도가 90도만 유지돼요. 압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바닥에 앉으면 120도 이상 굽혀지면서 압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요. 68세 유미선님은 평생 바닥 생활만 하셨어요. 의자는 불편하다고 거부하셨죠.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마지못해 의자로 바꾸셨어요. 처음 2주는 진짜 힘들었대요. 식탁 의자도 어색하고 소파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오히려 의자가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편하다는 걸 확실히 느끼셨죠. 3개월 후 미선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진작 안 바꿨을까? 무릎도 허리도 다 좋아졌다고요. 여러분도 식탁 쓰시고 소파에 앉으세요. 바닥은 이제 그만 보세요. 여기까지 2가지 실천법 알려드렸어요. 걷기하고 의자 생활이요. 이것만 해도 무릎이 정말 많이 좋아져요. 더 좋은 방법들이 남았으니까 계속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는 찜질 루틴 만들기예요. 만성 통증엔 따뜻한 찜질이 명약이에요. 온찜질은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산소와 영양분은 공급되고 노폐물은 빠져나가고요. 근육도 풀어져서 뻐근함이 사라져요. 71세 백정숙님은 매일 저녁 8시 찜질 시간이에요. 드라마 보시면서 15분 전기 찜질팩을 무릎에 대시는 거죠. 전혀 부담이 안 되시더래요. 한 달 하니까 효과가 확실했대요. 자기 전 무릎이 편하고 아침에 뻣뻣함도 없어졌다고요. 지금은 찜질 안 하면 허전하다고 해요. 여러분도 매일 저녁 15분 찜질 습관 만드세요. 4045도 온도로 수건 감싸서요. 1520분이 딱 적당해요. 네 번째는 체중 1kg만 줄이기예요.
체중이 무릎 건강의 핵심이에요. 체중 1kg이 늘면 무릎 부담은 35kg 늘어나요. 반대로 1kg만 빼도 무릎은 35kg 가벼워져요. 마법 같죠? 70세 송기남님 이야기예요. 체중이 좀 나가시는 편이었고 무릎도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딱 5kg만 빼보시라고 했어요. 기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이 나이에 살이 빠지겠냐고요. 하지만 방법은 간단했어요. 밥 반 공기, 간식 줄이기, 매일 20분 걷기. 3개월 천천히 하셨더니 5kg 감량 성공하셨어요. 무릎 통증은요? 놀랍게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무릎 부담이 1525kg 줄어든 거니까요. 급하게 빼지 마세요. 한 달에 12kg씩 천천히요. 과식만 줄이고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5번째는 쿠션 좋은 운동화 신기예요. 신발이 무릎 수명을 결정해요. 굽 높은 신발은 무릎 살인자예요.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압력이 집중되거든요. 딱딱한 밑창도 충격을 그대로 무릎에 전달해요. 74세 안재호님은 평생 가죽 구두만 신으셨어요. 제가 운동화로 바꾸라고 했더니 촌스럽다고 거부하셨죠. 한 번만 신어보시라고 했더니 생각이 바뀌셨어요. 걸을 때 무릎이 확실히 편하더래요. 지금은 외출할 때 항상 운동화만 신으세요. 신발 고를 때 확인하세요. 굽 2cm 이하, 밑창 푹신, 발 잘 잡아주는지요. 좋은 신발이 무릎 보험이에요. 6번째는 물 1.5리터 마시기예요. 연골의 70%가 수분이에요. 물 부족하면 연골이 말라서 쉽게 손상돼요. 72세 최영란님은 하루 물 한 컵도 안 드셨어요. 커피나 차만 조금요. 무릎 뻐근하고 아침에 관절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작은 물병 들고 다니며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 하루 1리터 마실 수 있게 되셨고요. 무릎 뻐근함이 줄고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세요. 하루 1.5리터 목표로 하세요. 식사 전후, 약 먹을 때, 간식 드실 때 한 잔씩요. 7번째는 단백질 매일 챙기기예요. 근육이 무릎을 지켜줘요.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수고요. 69세 한성수님은 채소 위주로만 드셨어요. 단백질 부족하니까 근육이 쭉쭉 빠지고 무릎도 약해졌죠. 제가 매 끼니 단백질 하나씩 넣으시라고 했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중 하나요. 3개월 후 체력도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음식이 약이에요. 여러분도 골고루 드세요. 특히 단백질은 매일매일요. 자, 7가지 실천법 정리했어요. 걷기, 의자, 찜질, 체중, 신발, 물, 단백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돼서 포기해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비결이에요. 오늘 이야기 딱 한 줄로 정리할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 같은 나이여도 누군 산다니고 누군 집에서 힘들어해요. 차이는 딱 하나, 생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은 연골을 갉아먹어요. 쪼그려 앉기, 운동 안 하기, 통증 참기요. 올바른 습관은 무릎을 살려요. 걷기, 의자 생활, 찜질이요. 잘못 관리하면요. 처음엔 가끔 아픈 정도예요. 방치하면 매일 아프고 계단 못 오르고 평지도 못 걷게 돼요. 결국 수술대에 올라가고 회복도 오래 걸려요. 제대로 관리하면요. 70대, 80대에도 걷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하고 공원 가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5세에도 산책하고 80세에도 등산하는 분들 있어요. 비결은요? 꾸준한 무릎 관리예요. 자, 오늘부터 뭘 하시겠어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루 10분 걸으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집 앞 10분, 평지로 천천히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무릎을 살려요.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아요. 5분만 걸어도 돼요. 매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매일 10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엔 안 걸으면 불편해져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편해지고 아침 뻣뻣함 줄고 오래 걸어도 덜 아플 거예요. 다른 습관들도 중요해요. 의자, 찜질, 체중, 신발 하나씩 추가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걷기부터요.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6개월 후, 1년 후 완전히 다른 무릎을 갖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어깨, 손목 같은 다른 관절 건강 지키는 법 알려드릴게요. 관절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 걸어요. 마지막 부탁 하나만요. 도움 되셨다면 주변 무릎 아픈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 정보 필요하거든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부터 10분 걷기 하실 거죠? 댓글로 다짐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10분 걷겠습니다. 한 줄이면 돼요. 다짐하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